네, 오늘 TNT 사장님 커피숍에 왔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삶을 살 곳을 외국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낭은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은퇴하고 여기 오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은퇴했죠. 왜 여기 다낭을 결정하시게 된 거죠?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막연하게 은퇴 후에 따뜻한 남쪽 나라 같이 살고 싶다라는 전에도 아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다낭이라는 것도 제가 베트남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몰랐었는데 그 시점에 다낭이 굉장히 붐업이 돼 있었어요. 네, 그때 많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베트남에 대한 그 기억이 굉장히 울창한 밀림 부대 그리고 또 TV에서 보면 이제 시골에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다낭은 신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네. 사전 답사 겸 아니면 여행 겸 이렇게 한번 오신 거예요? 네, 한 번 왔었죠. 예. 한번 오시고 나서 아 여기 살아야 되겠다. 네, 이제 와이프랑 이제 상의하면서 직장 생활 거의 한 25년 했죠. 25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바로 한 1년 전에 이제 저한테 명예퇴직 네. 그런 이제 직업의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가 있어서. 그럼 그때 그래서- 명예퇴직 하시고. 일반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해서 네. 이제 좋은 조건으로 퇴직하고 이제 왔죠. 네, 그럼 여행 와서 아 이거 보고 여기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어떤 그 인연 없이 오기는 어렵잖아요. 네. 해외 생활이. 근데 다행히 여기 제 지인이 그 당시 여행사 대표도 있으면서 네. 그래서 여행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배울 겸해서 네. 또 이제 쉰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그냥 손 놓고 쉴 수는 없으니까 조그마한 그 일거리를 찾아봤는데 여행사 업무가 한 얼마나 하셨어요 그때? 그때 여행사 가이드 업무로 한 6개월, 7개월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내근직 업무로 이제 여행사 소장 업무로 한 4개월 정도 했죠. 아 그럼 총 합치면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죠. 1년 가까이. 그리고 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서로 계획 구상하고 있었는데 TNT 카페가 또 우연하게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결심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인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좋은 시절만 겪은 게 아니라 아 맞아요. 네, 예. 힘든 정말 힘든 시간도 2년 됐습니다.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모든 면들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 이 나라의 좋은 점은 어떤 거고 나쁜 점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라면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환경적으로 굉장히 다낭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신도시 개념이다 보니까 거주하기 편해요. 근데 이제 나쁜 점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 통제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방역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방역을 잘했지만 이 나라가 또 방역 선진국이 됐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네. 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에 방역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제가 엄격하다 보면 선의 피해자들이 있죠. 특히 소상공인들. 이제 사업적으로는 그렇고 사실 개개인을 보더라도 약간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정도가 있죠. 예, 굉장히 심했죠. 심했었죠. 예, 심했죠. 그냥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하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단순하게 그 문을 닫아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을 통제해서 거리에 못 다니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거주한 게 2달 이상 있었죠. 그렇죠. 한 3개월 가까이 아예 집에 아예 집 안에, 꼼짝도 집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러도 지역별로 일정 구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한 2달 있었고 그래서 5개월 동안 저희가 기후를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사계절을 살아보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예, 여기 사계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을 뿐, 우리나라처럼 영하의 추위는 없지만은, 겨울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되면은, 전기 배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샤워를 할 때 반드시 더운 물로 샤워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람이 많고, 굉장히 그렇죠. 쌀쌀해요. 우리나라 이제 늦가을 날씨 정도까지. 온도를 얘기해 드리면은 그게 뭐 추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온도는 한 18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18도, 19도, 20도. 네. 여기 근데 있는 사람들은 잠바 입고 다니죠. 겨울잠바. 네. 네. 오토바이 타면 특히 춥기도 하고 또 잘 때 저도 이렇게 추위를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닌데 한 며칠 정도는 좀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 여름에는 또 말도 안 되게
수돗물에서 더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많이 덥고. 네, 많이 덥고. 기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네. 너무 더운 것은 맞긴 맞는데 그렇죠. 사실 여기 생활하다 보면 더운 낮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다 왔잖아요. 네, 네. 네, 가족이 같이 와도 여기 살만한 덴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녀분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럴 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늦둥이가 있어서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올 때 같이 왔죠. 네. 네, 그 아주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왔어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네. 여기 일반 학교 다니기가 그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네. 다닐 수도 있어요. 네, 다닐 수는 있죠. 다닐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네. 국제학교를 다녔고 국제학교 다니면서 이제 영어 수업을 다니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랄까 영어 굉장히 좀 잘 익숙하게 배웠죠. 어차피 거기 가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선생님들이 그렇죠.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 원어민들이 이제 원어민들이 수업을 수업을 하니까 하니까. 네. 그리고 교과 과정도 그 미국 교과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좀 비싸진 않습니까? 많이 비싼데 1년에 어느 정도? 1년에 그때 초등학교 수업료가 1,500만 원 정도? 할인. 중학교 가니까 그거보다 좀 더 비싸졌어요. 한 1,600 정도?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오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가 아니라 와서 조그마한 사업 정도? 커피숍 조그마한 거 하나 열어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이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맞는 얘기죠.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하려면 이제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단순하게 여행하려면은 뭐 한 달짜리 비자, 뭐 아니면 15일, 은퇴 후에 삶을 하려면은 이 나라에 이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투자 비자죠. 네네. 투자 비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동 비자. 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투자 비자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노동 비자도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업종에 따라서 그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 노동 비자든 투자 비자도 있어야 되고 네. 그 규모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생각한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시고. 이건 어때요? 그냥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행 비자로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복귀될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여행 비자가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만료가 되어 가면 주변 나라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머무르는 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3개월 어디 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귀찮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즐길 정도면은 나중에 비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안전한 비자는 맞잖아요. 예, 안전한- 여행 비자가 제일 안전한 비자. 그렇죠. 사업하는 사업 비자들은 최근에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좀 이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지금 지금 얘기하기가 얘기가 좀 불편해요. 네, 그죠. 곤란한 네. 정도이고 나중에 이제 비자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때 이제 비자는 그때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비자 얘기를 어떤 것들이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너무 정책이 자주 바뀌죠.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데 힘들 이제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는 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네. 여행 비자든 아니면 저쪽 투자 비자든 뭐 아니면 노동 비자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나서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비자로 왔다가 거지지 두고 이제 부담 없이 돈 쓰면서 여유 있게 네, 네.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살아보시면 사업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이게 가능한 건지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할 일이나 힘들지 않은 일 정도를 하나 두고 있으면 사실 커피숍 두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커피숍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만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이 나라가 커피 문화가 잘 돼 있고 네, 비즈니스 할 때 커피가 가장 이렇게 손쉬운 네. 그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다. 일단은 네. 일을 좀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조금 하면서 소일거리가 있으면서 당연하죠. 예. 지내는 게 훨씬 더 지내기에 좋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자산이 그래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삶을 꿈꾸시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자산이 살아가는데 빠듯하면 외국에 와서 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제 개인마다 자산의 규모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분배하는 게 사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한국에 주 자산을 두고 뭐 투자 형태로 두든 어떤 형태로 두고 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여기에 조금 어느 몇 프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들고 와서
사업에 붙는 게 나은지. 연령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번성시키겠다는 뭐 30대, 40대 될 수 있으면 모든 자산을 여기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네. 하겠지만 이제 은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자산은 한국에다 두고 네. 작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네. 조그맣게 움직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10억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럼 어느 정도를 여기 가지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억 정도만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1억만 10분의 1만 네. 가져와서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이 나라의 가장 큰 거는 임대료 문제예요. 네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는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보다도 임대료 부분만 자기가 잘 조정을 한다면 네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1억 가지고도.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임대료가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짧으면 3개월이고 대부분 6개월. 6개월, 또는 1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 임대료로 1,200만 원. 네네. 생각하고 임대료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금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준비. 1억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1억 가지고는 사실 힘든데 네. 베트남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 시중 경제에서는 1억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두 개나 가지고 계시고 네. 카페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은퇴 이후의 삶을 여기 꿈꾸는 사람이라면 투자해서 막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TNT를 인수할 때 이제 베트남 사람을 상대로 커피를 팔아서 수익을 만들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어요. 네네. 그 당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낭이 워낙 많은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시설이 저희 카페 정도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터질 때 해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타겟을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 수익이 이걸 투자해서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처음 와서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규모나 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 내면은 충분히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억을 투자 다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유보자금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제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건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임대료라든가 시설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비용은 그 안에서 이제 해야죠. 우리나라 분들은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비만 하더라도 뭐 5천에서 1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여기 와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그 적은 비용으로 열 수 있냐? 몇 천으로 열어야만 그게 아까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관광지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두필지가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요. 네. 그런데 이제 작게 은퇴 후 내 생활을 여유 있게 살면서 조그만 소일거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베트남 그 로컬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녹화에서 충분히 그 경험한 다음에 네. 그거를 그 바탕으로 1년 후가 됐든 6개월 후가 됐든 또 다른 사업 계획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데 뭐 크게 뭐 벌려가지고 최소 1억 정도 이상은 해야지 이 정도 시설은 해야지 네. 라는 그런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죠. 작게 예. 사실 커피숍 차리는데 1,000만 원 미만으로도 여기 만약에 원한다면 할수 있죠. 베트남 친구들 엄청 많이 차리거든요. 그렇죠. 1,000만 원 안 들어가요. 1,000만 원 네. 들어가면 커피숍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1억이라는 개념은 네. 최소 에어컨은 달리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깔끔한 네. 그런 커피숍은 한 1억 정도는 이제 준비하고 네. 그렇다고 초기 1억이 다 들어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은 초기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내가 여기 투자한 걸 거의 다 날려도 뭐
내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 작은 그렇게 수업료를 내야지 우리나라 형식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람의 마인드로 하다 보면 이 수업료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수업료를 별로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료를 많이 내게 됐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이제 이 기간 2년을 버텼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 부자다. 왜냐면 부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다. 2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건 진짜 부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한국에서 사는 거 말고 이렇게 다낭에 와서 사는 것도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괜찮은지. 저는 되게 만족해요.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 은행 업무를 갔었거든요. 직장에. 근데 이제 선배들 퇴직하는 거 보고 나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멋있는 그 선배들이 그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낭에 와서 청년이 된 기분이에요. 다시 젊어진 듯한 네, 느낌. 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서 이제 한국인, 특히 한국에 대한 호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언어적인 문제였는데, 기왕이면은 이 나라 언어를 배워보자. 라고 관심을 갖고 언어를 배우면 더 친해졌고,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까 뭐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걔가 되게 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활력도 생기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만 아니었으면 더 행복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언어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영어를 조금 하시거나 네. 언어를 못해도 여기에서 생활하는 데는 괜찮나요? 불편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한테 잘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좀 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 오시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남들한테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를 한번 알아보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나을까요? 일단 한번 여행 와야죠. 한 번만. 한번 여행 와가지고 네.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와 있던 사람이 어떤 경로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있는지 네.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뭐 정당하게 와서 이제 정착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은 부딪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왔어도 사업 바로 시작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네,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 가게에 밥도 먹고 가면 아니면 저기 와서 차도 마시거든요. 정보 수집이라기보다도 많은 경험들을 듣는 거죠. 한국 분들이 그게 안 되는데 빨리 판단해요. 그렇죠. 네네. 한 달 내에 뭔가를 다 검사하고 파악했다 이렇게 해서 막 사업 시작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 그렇죠. 오늘 말씀하신 아마 사장님의 그런 경험담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